나는 그날 밤 칼을 들고 장인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게 시작이야, 아버님. 당신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낸 대가로 그 순간 내 가슴속에서 피어오른 것은 후회나 망설임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증오의 불꽃이었다. 세상은 나를 미친 여자로 규정지을 테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칼날이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배신의 상처를 새긴 내 영혼의 연장선이라는 걸.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에서 나는 평범한 삶을 꿈꿨다. 대학을 졸업한 후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미래를 그려나가던 나, 김아린. 28살, 아직 결혼 생각도 없던 그때 태준이를 만났다. 그는 IT 회사 중간 관리자로 부드러운 미소와 조용한 매너가 매력적이었다. 우리는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 빠르게 연애에 빠졌다. 태준이는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어두워지곤 했지만 나는 그걸 사랑의 일부로 여겼다. 우리 집안이 좀 보수적이야. 하지만 내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의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의 첫 실수였다. 결혼은 순조로웠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장인어른 김영호 씨는 대기업 퇴직 후 작은 상가를 운영하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였다. 엄격하고 전통을 중시하며 아들을 끔찍이 아꼈다. 장모님은 이미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집안은 장인어른의 법칙이 지배했다. 결혼식 날 장인어른은 나를 보며 말했다. 하리나, 우리 집안에 잘 적응하렴. 태준이를 잘 부탁해.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은 내가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첫 해는 달콤했다. 우리는 신혼집에서 행복을 쌓아갔다. 나는 직장을 다니며 집안일을 분담했고 태준이는 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장인어른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균열이 생겼다. 처음엔 사소했다. 이 집 왜 이렇게 어질러졌어? 아내가 제대로 관리 안 하나. 태준이는 웃으며 넘겼지만 나는 속으로 상처받았다. 한국 문화에서 시어머니나 장인어른의 말은 절대적이었고 나는 그 무게를 견디려 애썼다. 그날 저녁 모든 게 폭발했다. 장인어른이 갑자기 방문한다고 전화가 왔다. 오늘 내 요리 좀 먹어보자. 태준이가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제대로 먹이지 않나. 나는 서둘러 장을 보고 전통 한식을 준비했다.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몇 시간 공들인 요리였다. 태준이는 늦게 귀가해 피곤한 얼굴로 앉았고 장인어른은 문턱을 넘자마자 코를 킁킁거렸다. 이 냄새가 뭐야? 집이 왜 이렇게 퀴퀴해? 장인어른의 첫마디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우리는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태준이는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 했지만 장인어른은 젓가락으로 불고기를 집어 한 입 빼어 물고는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이게 불고기라고? 고기가 질기고 양념이 싹 다 엉망이야. 하리나, 너 요리 배운 적 없어? 이런 걸 먹고 태준이가 어떻게 일하냐.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손이 떨렸다. 죄송해요, 아버님. 다음엔 더 잘하겠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뜨고는 코를 찡그렸다. 이 찌개는 왜 이렇게 짜? 소금 넣은 게 아니라 바닷물인가? 내 같은 여자는?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내 같은 여자는 그의 말꼬리가 공기 중에 메아리 쳤다. 태준이는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태준이가 중재하려 했지만 장인어른은 나를 노려보며 계속했다. 내 같은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도시에서 자란 애들이 다 그래?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모르고. 태준이 같은 좋은 남자를 망치려는 거냐? 그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칼날이었다. 나는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다. 한국 여자로서
시댁에서 눈물을 보이는 건 약점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장인어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태준아,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될 거야. 이혼 생각해봐.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다. 그날 밤 태준이는 나를 안으며 사과했다. 미안해, 하리나. 아버지가 요즘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래? 이해해줘.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스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결심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이 상처는 갚아야 해.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퀭한 눈의 직장에서 동료들은 하린 씨,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라고 물었지만 나는 웃으며 넘겼다.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장인어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같은 여자는 그 말은 나를 외부인으로 낙인 찍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가족의 연장이었고 나는 그 연장의 약한 고리였다. 퇴근 후 나는 태준이와 대화를 시도했다. 오빠, 아버님 말씀 너무 심하셨어. 나도 노력하는데. 태준이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 하리나. 하지만 아버지는 나한테 유일한 가족이야. 내가 좀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나를 더 고립시켰다. 그는 장인어른의 편이었고 나는 혼자였다. 그 주말 장인어른이 다시 왔다. 이번엔 선물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지난번은 미안해, 하리나. 내가 좀 과했지? 이거 먹어봐. 그는 과일을 내밀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역겨웠다. 그 미소는 가짜였다. 태준이는 기뻐하며 아버지, 고마워요 라고 했고 우리는 다시 식사를 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요리를 하지 않았다. 배달 음식을 시켰다. 장인어른은 아무 말 안 했지만 그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장인어른의 방문은 잦아졌고 비난은 은근해졌다. 하리나, 왜 아직 애 안 낳아? 내가 문제 아니야?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청소는 제대로 해. 태준이는 점점 피곤해졌고 우리는 밤에 싸우기 시작했다. 오빠, 나도 사람인데 왜 나만 그래? 하리나, 아버지 말씀 무시하면 어떻게 해? 이건 한국 문화야. 나는 점점 무너졌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그들은 시댁이 다 그래? 참아라고만 했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을 때 나는 그것에 매달렸다. 디자인 프로젝트를 밤새워 마쳤고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장인어른의 그림자가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게 바뀌었다. 태준이가 갑자기 우리 이혼하자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 내가 아버지를 자극하니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지난번 일 때문이야. 그는 고개를 피했다. 아니, 그냥 우리 사이가 안 맞아. 아버지 말씀 듣고 생각해봤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장인어른의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준이의 마음을 조종한 독이었다. 그는 나를 밀어내기 위해 아들을 이용했다. 나는 울면서 물었다. 오빠, 사랑해. 태준이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이혼 서류가 도착한 날, 나는 빈집에 앉아 칼을 쥐었다. 부엌 칼, 평범한 물건. 하지만 내 손에서 그것은 무기가 되었다. 장인어른의 집으로 가는 길, 비가 쏟아졌다. 서울의 밤거리는 차갑고 내 마음은 더 차가웠다. 문을 두드리자 장인어른이 나왔다. 하리나,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나는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아버님, 그날 말씀 기억하세요. 내 같은 여자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칼을 들이밀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내 인생을 망친 대가를 치러야죠.
장인어른의 눈이 커졌다. 하리나, 이게 무슨... 미쳤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칼끝을 그의 목에 더 가까이 가져다 대며 속삭였다. 미쳤다고요. 당신이 날 미치게 만든 거예요. 태준이를 빼앗고 내 삶을 파괴한 게 방안은 고요했다. 시계 소리만이 울렸다.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오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경고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이 칼이 당신 목을 베면 태준이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당신 없이. 그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하리나, 잘못했어. 태준이한테 말하지 마. 우리 집안이 망할 거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광경이 나를 더 화나게 했다. 이 남자는 평생 강한 척해왔고 이제 약해진 모습으로 빌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 집안. 당신 집안이 날 죽인 거예요. 그 요리 비난, 그 말 한마디가 내 결혼을 끝냈어요. 플래시백이 떠올랐다. 이혼 후 나는 강남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직장은 유지했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친구 하나가 하리나, 새 출발이야 라고 위로했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장인어른의 얼굴, 태준이의 침묵.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심리상담사 박 선생님은 분노를 풀어야 해, 억누르면 더 커져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법적으로? 그는 아무 법도 어기지 않았다. 그냥 가부장적 아버지일 뿐. 나는 복수를 꿈꿨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검색했다. 시댁 괴롭힘, 결혼 후 고통. 수많은 여자들이 비슷한 아픔을 호소했다. 한 포럼에서 누군가 썼다. 트라우마는 잊히지 않아. 하지만 내 방식으로 갚아. 그 말이 나를 자극했다. 나는 태준이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를 지켜봤다. 그는 여전했다. 웃으며 동료들과 어울리는 모습. 하지만 그의 눈가에 주름이 늘었다. 장인어른 때문일까? 아니, 나 때문. 어느 날 우연히 장인어른을 봤다. 상가 앞에서 노인들과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내 며느리가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모르는 계집애라니까. 주변 사람들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첫째, 증거 수집. 둘째, 약점 파악. 셋째, 실행. 장인어른의 약점은 상가였다. 그는 퇴직 후 아내의 유산으로 산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영호식당, 전통 한식집. 그곳이 그의 자부심이자 생계였다. 나는 그곳에 갔다. 손님으로 위장해. 불고기 주세요. 주문하며 그의 얼굴을 봤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네, 손님.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그의 요리는 엉망이었다. 고기 태우고 양념 밍밍. 아이러니했다. 그는 내 요리를 비난했지만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었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음식 사진, 위생 불량 사진. 리뷰 사이트에 익명으로 올렸다. 음식 맛없음. 주인 아저씨 물에 별 1개. 그 후 더 파고들었다. 그의 과거를 검색했다. 장인어른은 젊었을 때 회사에서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었다. 은폐됐지만 기록이 남아 있었다. 나는 변호사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거 써먹을 수 있어? 칼을 쥔 손이 떨렸다. 장인어른은 여전히 무릎 꿇은 채 빌고 있었다. 하리나, 돈 줄게. 얼마든지. 나는 코웃음 쳤다. 돈. 당신 돈으로 내 상처가 치유돼요? 태준이가 돌아올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태준이는 이미 다른 여자랑. 그의 말꼬리가 끊겼다.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태준이가 회사 후배랑 사귀고 있어?
내 탓이 아니야? 그냥 그의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배신의 연쇄. 태준이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떠났었다. 장인어른의 조종 아래서 나는 칼을 떨어뜨렸다. 아니, 쥐었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웃. 나는 황급히 칼을 숨기고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계획 밖이었다. 나는 도망쳤다. 비바람 속으로. 집에 도착해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내 피부를 태웠지만 마음의 얼음은 녹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진짜 복수. 나는 상가에 다시 갔다. 이번엔 직원으로 지원했다. 요리 도와드릴게요. 장인어른은 놀랐지만 인력 부족으로 받아들였다. 할인아. 너 왜? 나는 미소 지었다. 새 출발이에요, 아버님. 있고 싶어요. 식당에서 일 시작.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인어른의 지시를 따랐다. 하지만 속으로는 관찰했다. 그의 습관, 손님들, 재무. 그는 현금을 숨기는 서랍이 있었다. 매일 밤 나는 노트를 채웠다. 오늘 매출 500만 원 세금 미신고 의심. 태준이와 마주친 건 우연이었다. 식당 손님으로. 그는 여자친구와 왔다. 젊은, 밝은 미소의 여자. 그녀가 불고기를 먹으며 맛있어요, 라고 할 때 나는 부엌에서 이를 갈았다. 즐기세요, 내가 서빙하며 말했다. 태준이는 나를 보고 창백해졌다. 할인아. 그 밤 장인어른에게 말했다. 아버님, 태준이 왔어요. 행복해 보이던데 그는 웃었다. 그래, 그 애가 제대로 사는 거지? 너 같은 건 잊었어. 그 말에 내 계획이 가속됐다. 나는 리뷰를 더 올렸다. 위생 문제 심각. 주인 아저씨, 과거 문제 있음. 손님들이 줄었다. 장인어른은 화를 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내가 요리 망친 거 아냐.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 웃었다. 한 달 후, 세무서 감사. 내가 익명 제보한 거였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어떻게, 나는 위로했다. 아버님, 조심하세요. 세무서 직원들이 식당으로 들이닥쳤을 때 장인어른은 책상 위에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의 외침이 부엌까지 울렸다. 나는 조용히 청소하며 지켜봤다. 직원들이 서류를 뒤지고 현금 서랍을 열었다. 김영호 씨, 세금 탈루 의심입니다. 5년치 기록 제출하세요. 장인어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이야? 나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아버님, 제가 왜요? 열심히 일했는데,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날 식당은 일찍 문을 닫았고 장인어른은 술에 취해 돌아갔다. 나는 청소 후 그의 컴퓨터를 훔쳐봤다. 비밀번호는 간단했다. 태준. 파일 속에 숨겨진 기록, 미신고 수입, 뇌물 영수증. 젊었을 때 회사 스캔들 사진까지. 나는 USB에 복사했다. 이게 무기였다. 밤에 나는 상담사 박 선생님을 만났다. 할인 씨, 복수는 중독돼요. 멈추세요. 그녀의 말은 옳았지만 내 가슴은 이미 불타고 있었다. 선생님, 그들이 날 버린 순간 저는 죽었어요. 이제 살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녀는 한숨 쉬며 말했다. 그럼 공정하게. 법으로 하지만 법은 느렸다. 나는 내 방식으로 갔다. 다음 단계, 태준이. 나는 그의 회사에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당신 아버지의 과거. 알면 후회할 거야. 첨부 파일, 스캔들 사진.
태준이는 당황했을 거다. 곧 전화가 왔다. 하리나, 너야? 왜 이러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오빠, 그날 저녁 기억해? 아버지 말 때문에 끝난 거잖아. 이제 내 차례. 그는 빌었다. 미안해. 다시 만나자. 그 여자랑은 끝냈어. 웃기지도 않았다. 늦었어, 오빠.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 전화를 끊고 나는 울었다. 사랑했던 사람을 파괴하는 기분은 지옥이었다. 하지만 그 지옥 속에서 나는 강해졌다. 식당은 점점 쇠퇴했다. 손님은 반으로 줄었고 직원 하나가 그만뒀다. 장인어른은 나에게 화풀이 했다. 너 때문에. 요리나 제대로 해. 그는 내 팔을 잡아 비틀었다. 통증이 왔지만 나는 참았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그날 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가정폭력. 하지만 증거 없이 나는 숨긴 카메라로 찍었다. 팔에 멍든 사진. 경찰이 왔을 때 장인어른은 부정했다. 이게 뭐야? 그 애가 미쳤어. 하지만 사진은 증거였다. 그는 조사받았고 식당은 임시 폐쇄. 태준이는 달려왔다. 아버지. 하리나, 이게 다 내 짓이야.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빠, 나도 피해자야. 아버지가 날 때렸어. 태준이는 갈등했다. 아버지, 정말. 장인어른은 고개를 저었다. 그 애가 꾸민 거야. 믿지 마. 가족은 찢어졌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태준이에게 USB를 보여줬다. 이게 진실이야. 아버지 과거. 내가 아는 그 강한 아버지가 아니야? 태준이는 무너졌다.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나는 속삭였다. 당신들이 날 배신했으니까? 그 요리 비난,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어. 그는 울었다. 하리나, 용서해. 우리 다시.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늦었어. 그 후 나는 식당을 떠났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삶.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올렸다. 시아버지의 가부장적 폭력. 증거 첨부 조회수가 폭발했다. 뉴스까지 타고 장인어른은 사회적 낙인 찍혔다. 한 해 후 장인어른은 상가를 팔았다.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태준이는 나를 찾아왔다. 아버지가 죽을지도 몰라. 내 탓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탓. 당신 아버지가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후회가 스쳤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장인어른은 회복됐지만 그는 변했다. 약해진 고독한 노인.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텅 빈 맛이었다. 장인어른의 병실을 찾은 건 내 결심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서울의 큰 병원, 복도의 선들 꽃향기가 공기를 채웠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다. 가봤자 뭐해? 용서. 그럴 수 없어. 하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다. 문을 열자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 주름진 손. 예전에 그 강한 남자는 사라지고 연약한 노인이 남아 있었다. 하리나.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아버님, 상태가 어떠세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의사 말로는 괜찮대. 하지만 마음이 아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잘못했어. 태준이랑 너 때문에. 아니,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지? 나는 놀랐다. 사과. 그게 가능해? 아버님, 왜 그랬어요? 그날 저녁, 왜 나를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 젊었을 때 아내가 요리를 망쳐서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그 트라우마가 너한테 투영됐어. 미안해. 그 고백은 나를 흔들었다. 그의 과거, 가난한 집안, 아내의 실수로 인한 굴욕. 그는 그 상처를 나에게 옮겼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다. 아버님, 그 상처가 제 인생을 망친 건 변하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내 복수 다 받아들이게. 식당도 잃고 명예도 잃었어. 이제 태준이만 남았는데. 태준이, 그는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가자.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하리나, 아버지한테 용서해줘. 우리 가족 다시. 그의 체온이 따뜻했다. 옛 추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밀어냈다. 오빠, 그 여자랑 행복하지 않았어? 왜 이제 와? 그는 울었다. 그 애는 그냥 반항이었어. 아버지 말 듣고 후회했어? 사랑하는 건 너야.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나는 갈등했다. 복수의 끝은 뭐지? 파괴. 아니면 치유. 집으로 돌아와. 나는 노트를 봤다. 계획의 잔재.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태준이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하린 씨, 태준 오빠가 임신한 나한테 책임지지 않았어요. 당신 탓이라고 하면서 사진 첨부, 초음파. 세상이 무너졌다. 태준이는 또 배신했다. 장인어른의 그림자 아래서 그는 여전했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장인어른에게 말했다. 아버님, 태준이가. 또 그는 충격받았다. 그 애가. 왜? 그날 밤 나는 태준이를 만났다. 공원 벤치. 오빠, 임신. 왜 나한테 숨겼어? 그는 고개를 피했다. 하리나, 아버지 때문이야. 집안 명예 웃기지도 않았다. 명예. 당신 가족이 날 파괴했어. 싸움 끝에 그는 말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아버지 병도 내 복수 때문이야. 그의 말은 칼이었다. 나는 소리쳤다. 내가. 당신들이 시작한 거야. 경찰서로 갔다. 협박 혐의로. 내가 칼 들이민 그날 장인어른이 신고했다. 하린이가 미쳤어요. 죽일 뻔했어요. 나는 조사받았다. 그건 위협이었어요. 진짜가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는 있었다. 칼 사진. 태준이는 증언했다. 하린이는 불안정해요. 도와주세요. 그의 배신이 완성됐다. 나는 정신과로 보내졌다. 강제 입원. 방 안, 하얀 벽. 나는 울부짖었다. 이게 복수 끝. 상담사 박 선생님이 왔다. 하린 씨, 이게 당신이 원한 거예요? 고통의 순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퇴원 후 나는 변했다. 법을 공부했다. 변호사 시험 준비. 복수를 법으로. 장인어른의 과거를 고발했다. 공식 제소. 그는 재판받았다. 과거 뇌물. 벌금, 사회봉사. 태준이는 나를 피했다. 그의 여자친구는 아이를 낳았고 그는 책임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재판날,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장인어른은 증인석에 앉아 떨고 있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피고인 김영호 씨, 20년 전 회사 뇌물 사건에 연루됐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다. 네, 하지만 변호사가 변명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USB 파일, 내가 제출한 것. 태준이는 후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재판 중간 장인어른이 나를 봤다. 하리나. 제발. 그의 눈빛은 비름이었다. 나는 차갑게 마주봤다.
아버님, 공정하게요. 당신이 가르친 대로. 판결, 벌금 1억 원, 100시간 사회봉사, 장인어른은 무너졌다. 내가 어떻게 살아? 법정을 나서며 그는 중얼거렸다. 태준이는 그를 부축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나에게로 향했다. 증오와 후회 섞인 눈. 집으로 돌아와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내 삶도 저랬으면.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로웠다. 아니, 상처투성이었다. 상담소에서 박 선생님은 말했다. 하린 씨, 용서가 약점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용서. 그 단어가 낯설었다. 나는 태준이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오빠, 끝났어. 우리 다 끝났어. 그는 울었다. 하린아, 미안해. 사랑했어. 나도. 하지만 배신은 용서 못해. 새로운 시작. 나는 디자인 회사를 그만두고 여성 상담센터를 열었다.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곳. 비슷한 피해자들을 도왔다. 한 여자가 말했다. 언니, 시아버지 때문에 자살 생각했어요.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살아. 복수 말고 강해져. 장인어른은 변했다. 사회봉사 중 노인 요양원에서 일했다. 그는 요리를 배웠다. 제대로 된 불고기. 어느 날 센터에 왔다. 하린아, 이거.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 불고기 접시. 맛있었다. 아버님, 왜? 그는 웃었다. 내 덕분이야. 내가 잘못 배웠어. 그 미소에 내 눈물이 흘렀다. 용서의 시작. 하지만 태준이는? 그는 이혼 소송을 걸었다. 여자친구와의 결혼, 아이 키우기. 뉴스에 나왔다. IT 남성, 불륜 스캔들. 내가 유포한 건 아니지만 엇보였다. 어느 밤 꿈을 꿨다. 그 저녁 식사, 칼 대신 포옹. 깨어나 보니 평화로웠다. 복수는 끝났고 치유가 시작됐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고백. 장인어른의 편지. 하린아, 태준이가 내 엄마랑 비슷해. 그래서 미워했어. 내가 강해서 위충격. 내 어머니. 그는 과거 연인이었다. 내 엄마가 날 버렸어. 요리 실수로 집안 망신. 그래서 너를. 세상이 뒤집혔다. 내 뿌리까지 배신. 나는 장인어른을 찾아갔다. 정말이여, 그는 고백했다. 미안해. 비밀일 줄 알았어. 그 고백은 나를 파괴했다. 내 엄마를. 왜? 장인어른은 눈물을 흘렸다. 젊었을 때 사랑했어. 하지만 집안 반대로 헤어졌어. 내가 나타나니 그 상처가 되살아났어. 미워한 게 아니야. 두려웠어.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엄마를 찾았다. 시골에 사는 그녀에게. 엄마, 김영호 씨 알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린아. 그 사람 고백이 쏟아졌다. 젊은 시절 로맨스, 임신, 버림받음. 너를 키우며 후회했어. 하지만 강해졌어. 나는 안겼다. 엄마, 나도. 태준이에게 말했다. 오빠, 우리 다 연결됐어. 운명의 장난. 그는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내 엄마, 가족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는 포기했다. 하린아, 우리 헤어지자. 이 고통에서 벗어나. 이혼은 순조로웠다. 재산 분할, 깨끗이. 나는 센터를 키웠다. 책을 썼다. 배신의 저녁 식사.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말했다. 복수는 순간의 쾌감.
치유는 평생의 여정. 장인어른은 요양원에서 살았다. 우리는 가끔 만났다. 하리나, 고마워. 내가 날 바꿔줬어. 그의 불고기는 이제 완벽했다. 태준이는 아이를 키우며 변했다. 연락 왔다. 하리나, 행복해. 나는 웃었다. 그래, 오빠. 너도 후회는 남았지만 용서는 자유였다. 세월이 흘렀다. 5년 후, 나는 결혼했다. 새로운 남자, 이해해주는 사람. 결혼식에 장인어른이 왔다. 축하해, 하리나. 그의 미소는 진짜였다. 태준이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먹었다. 내 요리, 불고기. 모두 칭찬했다. 맛있어.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게 끝이야. 새로운 시작. 하지만 삶은 드라마다. 갑작스런 소식, 장인어른의 암, 말기. 병실에서 그는 말했다. 하리나, 용서받았어. 나는 손을 잡았다. 네, 아버님. 이미. 그의 죽음은 조용했다. 장례식, 태준이와 우리는 울었다. 미안해. 이 그의 말, 나도. 이제 나는 강하다. 그 저녁 식사의 충격은 쓰러졌고 상처는 흉터로 남았다.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재탄생이었다. 한국의 여자로서 나는 내 이야기를 썼다. 영원히.